11번째 시간이고요. 11, 40. 11 사진의 속도와 버스의 사진은 그런데 아기 사진이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야? 5세 미만일 때, 5세 이상. 몇 가지를 가지고 등일 때, 5세. 애기 때 이상 오케이 강의면 난 무슨 것인데 사진이 자, 오늘은 148쪽 분당 정치의 변화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분당 우리가 몇 차시 때 배웠게? 6차시죠. 우리가 6차시 때 분당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분당. 자, 분당 뜻이 뭐냐? 물이 분자의 당, 물이 당자이다. 즉 물이란 뜻이야. 물이 어떤 물이냐? 이름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뭉친 물이야. 정치적 성향.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정당, 정치적 당이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죠. 자, 정치적 당이 크게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데요. 보수는 현재 정치 체제를 유지하자, 이게 보수고요. 진보는 현재 정치 체제를 깨뜨리고 새로운 걸 바꾸자, 이게 진보야. 우리나라 보수당이면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있는 여당 무슨 당이죠? 빨간 당. 이게 무슨 당이지? 이름이? 국민의 힘이라는 당이 있고요. 이 국민의 힘과 맞서서 다른 편에 진보당의 대표이면서 야당의 대표 더불어민주당. 우리는 이렇게 크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두 당이 대결하고 있는 구조고요. 이거 말고도 뭐 정의당, 녹색당 뭐 등등 뭐 당이 여기가 많은데 이렇게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당이 뭉치듯이 조선시대에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분당, 당을 이루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정치적인 당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좋을까 나쁠까? 자, 당이 한 개인 게 좋을까? 당이 여러 개인 게 좋을까? 한 개. 한 개인 게 좋을까? 여러 개인 게 좋을까? 선생님 생각은? 난 당연히 여러 개가 좋다고 봐요. 왜냐면 당이 하나면 서로 견제를 못해. 권력이 하나로 뭉쳐져. 그럼 뭐에 빠지기 쉽냐면 독재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당이 한 개의 나라 어디 있게? 맞아, 러시아도 있고 북한도 있어요. 옛날 공산주의 국가로. 왜냐면 공산주의 특징이 당이 하나거든요. 우리는 하나를 할때 우리 하나가 뭉쳐져서 당을 하나 보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북한도 지금 생각해봅시다. 북한 정치 명칭이 뭐지? 맞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 걔네 민주주의야. 근데 민주주의야? 아니까 그냥 독재랑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어. 김정은 아저씨 혼자. 왜냐면 김정은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이야. 당이 하나면 썩게 마련이다. 그래서 조선은요 분당, 당이 여러 개였고요. 정말로 이렇게 토론의 문화가 펼쳐졌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국회의원들 있습니까? 영국이거든요. 영국은 정치가 명령이라고 해서 작년에 들은 기억나요? 네. 영국의 명령이요? 네. 고마워, 얘기해줘서. 자, 이 영국은요, 옛날부터 이 민주정치가 되게 발전됐던 나라 중 하나고요. 얘네 국회에서 토론하는 거 한번 보자. 토론하는 모습을 보자. 토론하는 모습. Prime Minister promised wage
지금 보니까 이게 총리고요. 여당의 총리 대표고요. 여기 야당의 대표가 부대표 지금 싸우는데 뭘로 싸우고 있어? 맞아, 말로 싸우고 있어. 영국은요, 의회에서 저렇게 서로 말로 주고받아. 이때 주고받을 때 논리가 뭐냐? 누가 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거냐 가지고 싸우는 거야. 저 토론 과정을 통해서 얘네가 더 좋은 정치. 국민들이 저걸 다 봐. 보고는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면 국민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인한테 뭘 주면 돼? 투표. 그러면 쟤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돼. 저기 되게 합리적인 정책이 정당 정치야. 어떻게 보면 저게 정당 정치고요. 그리고 선생님 어릴 때 뉴스 틀면은 선생님 어릴 때 국회의원들이 뭐 할게요? 맨날 싸우는 거 봤어, 선생님 어릴 때. 근데 여러분 뉴스 틀면 국회의원들이 다 싸우는 거 봤어?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선진화법이 돼서요. 국회에서 몸싸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국회에서 몸싸움이 금지된 거 영국도 그런데요. 영국도 지금 보시면 여기가 빨간 선이 있어요. 이거 보이니? 이거 기억나요? 작년에 내가 가르친 거? 이게 무슨 라인인데? 연계선인데 이게 소드라인이라고 해서 원래 영국은요 옛날에 말싸움하다가 재수가 없더라? 칼 뽑아서 싸웠어. 어디 가든 칼 뽑아서 서로 싸웠거든요. 근데 싸우니까 칼로 싸우니까 어떻게 돼 결국에? 죽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속 하나 정했어. 우리 절대 몸싸움 하지 말자. 절대 서로 이 빨간 선 넘지 말자. 이게 법이야. 이게 소드라인이야. 그래서 칼 뽑고 싸우지 말자. 왜냐면 이게 딱 칼을 뽑았을 때 칼이 안 닿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 다시는 말로만 싸우자. 이게 얘네의 모습이고요. 이게 조선 초기 분당의 모습이야. 당시에 살인 세력들이 권력을 가졌다. 승부파를 몰아내고 사활을 겪으면서 살아남던 살인들이 우리 살인들, 우리 정치 정말로 말 깨끗하게 말로써 서로 견제하며 하자. 그래서 조선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자. 이게 분당 정치였는데 이게 조선 후기 때쯤 되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 이 분당이 이렇게 싸운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예손논쟁입니다. 예의를 가지고 소송하면서 논쟁했다는 사건인데요. 예의를 가지고. 자,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어떤 복장 입고 가야 돼? 검정색. 학생은? 교복. 학생은 교복, 성인이 되면 검정색 계열의 옷을 입고 가면 됩니다. 만약에 빨간색 입고 가면 어떻게 돼요? 왜냐면 예의가 아니고 돌아가신 분은 예의가 아니다. 자, 당시에 조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 왕실의 왕족이 돌아가셨는데요. 이 왕이 죽었으니까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거를 몇몇 입지라고 싸운 게 예손논쟁이야. 예의를 가지고 서로 싸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복 입는 기간으로 싸우는 게 이해돼? 이해 안 되죠. 뭘 그거 가지고 싸우는 하나인데요. 조선은 무슨 나라였냐면 유교의 나라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잘 때까지 모든 머릿속에 유교적 가치관이나 역사를 바라볼 때는요, 그 사람 입장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왜냐면은 여러분, 반대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어? 못해. 선생님은 맨날 퇴근하면은 하루에 3판씩 피파를 꼭 하거든요, 게임을. 난 그걸 그냥 행복해. 조선시대 사람 나 이해할 수 있을까? 저게 뭐요? 저게 뭐하는 데지 있어? 막 이럴 거야. 그러니까 역사를 이해할 때는 그 사람과 그 시대의 관점을 좀 바라봐야 돼. 이때 얘들이 그 예절 규칙이 정말 얘들한테 중요한 가치였어요. 왜냐면 얘들은 유교 사회니까. 자, 이때 왜 얘네가 이거 가지고 왜 싸웠냐? 상복 가지고 왜 싸웠냐? 자, 예손논쟁 일단 끝부터 알려줄게요. 뜻. 내용. 왕실. 당실의 왕의 가족, 왕의 실, 왕실의 의례 문제. 의복과 의리는 옷 입는 것, 옷의 예절, 의례. 옷 입는 예절 가지고요. 의례 문제, 옷 입는 예절, 의례 문제를 가지고 의복 예절을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이때 싸웠던 주제가 뭐였냐면 상복, 사람이 죽으면 상복을 입는데 이 상복을 얼마 동안 입냐 이걸 두고 당시의 분당, 서인과 남인이 싸우게 되었는데요. 논쟁을 합니다. 이걸 두고 논쟁하는 거야. 저런 걸 두고 왜 싸웠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조선시대 때는 유교적 사회였기 때문에
복장 예절이 정말 중요했다. 그런데 저 성복을 몇 년 입냐가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쌓은 건데, 자 여러분, 원래 분당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원칙. 분당의 아주 아름다운 원칙. 서로 견제한다. 상호 견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싸운다. 하지만 때때로 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 협조도 한다. 견제와 협조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정책 뜻이 달라. 하지만 우리 둘 다 목적은 더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근데 그 방법이 다르니까 우리는 싸울 때도 있어.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 서로 협조하자. 때로는 싸우지만 우리 협조하자.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때 얘들이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사였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가지고 싸우는 게 예술 문제냐? 그럼 도대체 왜 싸우냐?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잘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이때 여러분 우리가 전에 배웠던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이 왕이 청나라 황제한테 가서 세 번째로 와갖고 머리 박았거든요. 이 왕이 누구게? 인조였어. 괜찮아요. 여러분, 선생님 지금 누구겠는데 인조 근데 왜 저건 보이죠? 왜 그럴까? 이렇게 자주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번 시험 주관식이야, 객관식이야?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이어서요. 이름 막 기억 안 나도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선생님 써줄 거야. 이렇게 인조가 뭐야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중에 인조가 누구지 하고 너무 생소한 사람이다. 그거 좀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건 안 돼. 인조가 누구지 하면은 병자호란 때 머리 굽힌 사람 이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청년한테.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자, 이때 인조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조가 아들이 있습니다. 이때 청나라한테 항복하고 나서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청나라에 끌려왔었어. 첫째 아들이 소현세다. 둘째 아들이 동문대군이었어. 내 아들들이 청나라에 인주로 끌려갔습니다. 인조는 내 아들이 끌려가는 8년 동안 끌려가거든. 8년 동안 내 아들을 못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내 아들이 청나라에서 돌아오면 나 대신 복수해 줄 거야. 내 아들들이 복수해 주겠지? 청나라에 행복했던 나 대신에 불복해 주겠지? 했는데 이때 첫째 아들 소현세가 돌아왔는데 아빠의 기대와 달리기는 청나라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들어오는 거야. 아빠, 제가 청나라가 8년 동안 갔다 왔는데요. 청나라 겁나 세요. 거기 기술도 되게 좋아요. 우리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인조가 겁나 열받아 하면서 수연세자를 죽였어. 라는 설이 있어. 왜냐면 수연세자가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죽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분명 인조가 독먹여 죽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가 효종이 되는데요. 얘는 아빠 때 이어서 청나라 싸우겠다 하다가 아들한테 그렇게 죽는 애인데 이 효종이 딱 왕이 됐어. 효종은 첫째야 둘째야? 둘째야. 자, 이때 문제가 생겨. 효종이 죽었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현종인데 왕이 죽었으니까 왕을 기리기 위해서 가족들은 상복을 입어야 돼. 상복을 얼마 동안 입냐? 이게 문제야. 왜 문제냐? 그 유교 책 중에 주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는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된다. 반대로 자녀가 죽으면 첫째가 죽었을 때는 부모가 3년, 둘째가 죽었으면 1년. 이게 여기에 써있어. 이 책이 유교 책이에요. 자, 그럼 봐라. 자, 이때 살아있던 이 효종의 엄마는 이미 돌아간 상태고요. 효종이 어떻게 보면 새엄마지. 왕비가 여러 명이니까 효종의 엄마 중에 하나 조씨가 살아있었어. 장렬왕 조씨가 살아있었어. 자, 봐봐. 첫째가 죽으면 엄마는 몇 년 입어야 된다? 상복? 3년. 둘째가 죽으면 1년. 근데 문제가 있어. 이게 주례가 무슨 책이냐면 사대부, 선비들이 지켜야 될 율법책이야. 선비들이. 양반들이 지켜야 될 율법책이다. 그런데 이때 서인애들, 잘 보세요. 잠깐,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원래 살인이 있었고, 살인이 이주절용 문제로 동인과 서인을 나눴다. 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과잉을 지겠던 게 북인.
남인이었는데 이때 광해군이 죽고 인조가 즉위하면서 북인 싹쓸이 되고 얘들이 살아남은 상태야 지금. 자 기억나죠? 이 상태야. 지금 붕당은 남인 아니면 서인이야. 이때 서인들이 뭘 주장하냐? 왕이 돌아가셨는데 얘는 둘째다. 표종은 둘째다. 그러니까 상복 1년만 입자. 이게 서인의 주장이었어. 반대로 남인은 뭐라고 했냐? 야, 주례라는 책은 선비들에 대한 율법책이다. 근데 지금 돌아가신 게 선비야? 왕이야.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왕이랑 우리랑 같은 예법을 따르냐? 그냥 3년 하자. 이게 남인의 주장이었어. 얘는 1년만 있자. 엄마 1년 있어야 된다. 다시 죽었으니까 얘는 엄마 3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남인과 서인 중에 누가 더 왕권을 중시하는 것 같아? 남인이 왕권을 더 중시했고요. 서인들은 똑같은 시각에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애들이야. 그런데 인조를 즉위할 때 지지했던 세력이 누구였지? 괜찮아 여러분. 우리는 늘 새롭게 배우면 돼요. 잠깐만 다시 기억해 봅시다. 자, 광해군이라는 왕이 있었고 광해군을 지지했던 게 동인이었습니다. 자, 동인이 집권했을 때 서인을 끝내버리자 얘들이 북인이었고 아니야 서인이 있어야 될 때 남인이야. 서인이 있었어. 이때 광해군이 지휘하고 서인이 힘이 약해지니까 서인애들이 광해군을 끝내기 위해서 인조를 왕으로 독립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없애자고 했던 북인을 제거해버렸어. 그러니까 서인은 인조 시대 때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인조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힘은 누가 강할까? 맞아, 얘네가 강해. 이때 서인이 힘이 훨씬 셌어요, 남인보다. 왜냐면 인조가 죽고 얼마 안 뒤있거든요. 인조 다음 효종이고 그 다음이 훈종이거든. 아직 서인이 힘이 강할 때야. 이때 서인의 백방이 누구였냐면 송시열이라는 아저씨였어. 송시열. 조선에서 가장 힘이 강했던 권력자입니다. 신하 중에 힘이 제일 셌고요. 신하들이 얘를 뭐라고 불렀냐? 여러분 공자, 맹자, 노자, 순자 다 뒤에 뭘로 끝나? 자. 왜 자로 끝나냐면요. 중국 사람들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에게 잘하는 걸 붙여. 그래서 맹자님, 공자님 이렇게 하는 거야. 얘를 뭐라 불렀냐? 조선 선비들이 통자라 불렀어. 공자랑 동급으로 봤어요. 그 정도로 권력이 셌던 사람이야. 얘가 왕족도 우리와 똑같다. 상복 1년 입히자. 이걸 발표한 거야. 그래서 남인이 아니다. 왕이니까 3년 입히자. 라고 했는데 처음에 토론하는 문화였어. 토론 정도 했어. 이때 한 명이 급발진합니다. 남인 출신이었던 윤성도라는 애가 왕한테 상소 올려. 어떤 상소였냐? 총시열이 왕을 사대부와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건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송시열을 반란죄로 죽이십시오 한 거야. 이걸 송시열과 서인이 딱 보고는 정신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토론해야지. 지금 토론이 아니라 뭐 하자는 거야? 싸우자, 죽이자는 거잖아. 당시의 권력자는 송시열과 서인이었어. 서인의 입장에서 얘 용서할 수 있어? 없습니다. 송시열이 왕한테 가서 쟤 처벌 안 하면 나 어떻게 할지 몰라. 나 권력 겁나 세. 결국에 왕도 어쩔 수 없이 윤선도를 이제 제거하고요. 유괴보내버리고요. 당시에 남이 있을 때 대거 유괴시켜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같이 급발진해서 남이 싹쓸이 돼요. 이렇게 됐으니까 현종도 이때 왕이었던 현종. 이때 왕이었던 현종도 일단 남이 싹쓸이. 이게 첫 번째 예송 논쟁이에요. 이게 기의 예송이라고 해서요. 그럼 기의 예송은 누가 이긴 거야? 서인이 이깁니다. 송시열과 그 주장에 따라 당시에 현종의 엄마는 현종의 할머니지. 효종의 엄마지. 엄마 자이레비 조씨는 1년 동안 노비 있습니다. 1년 동안 선고이고.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효종의 부인이 죽어. 며느리가. 며느리가 죽었는데요. 이때 또 법이 뭐였냐? 며느리가 죽으면 장남의 며느리가 죽으면 부모는 1년, 차남 이하의 며느리가 죽으면 부교를 입어야 돼. 그럼 당의 서인은 1년 입히자 있을까? 9개월 입히자 있을까? 9개월 입히자고. 이게 2차 예정이에요. 이게 두 번째. 송시열이 9개월 입히라죠. 주장을 했다. 그랬더니 남이는 안 돼. 어떻게 왕만 또 똑같냐? 1년 입히자.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왕이야 와 생각해봐. 내가 왕이야. 솔직히 누구 말이 더 이뻐 보여? 남인이 훨씬 이쁘지. 왜냐면 남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강한 왕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현종이 두 번째 예송된 때는요. 왕이 되고 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때는 좀 기간이 있었어.
그러니까 힘이 좀 셌고요. 그래서 이때는 남인의 편에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서인이 이겼고 그 다음 남인이 이겼어. 그러면서 서인 세력들을 약간 이게 서인 세력들 괜찮았어요. 이때는 이겨보내지 않고 가만히 냅뒀거든요. 너네 대신 조심해. 남인 편 맞아. 왕 힘이 센 거 맞아. 인정해. 이렇게 끝난 게 예성명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왕이 된 게 누구냐면 이 아저씨였어요. 숙종. 현종이 죽고 나서 왕이 된 게 숙종이었는데요. 숙종 때 있었던 정치가 뭐냐면 두 번째 학생이에요. 한국 정치. 어쨌든 잘 봐봐. 얘네는 원래 이 분당이란 거는 상호 번지와 협조. 즉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백성들의 의견에 더 좋은 나라 만들자라고 했는데 예선 전쟁이 겪다 보니까 서인이 남인 쓸어내리고 남인이 서인 공격하고 이 원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금가기 시작한 거예요. 즉 서로와 원활한 문화가 점점 서로의 감정 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금가기 시작했을 때 왕이 된 게 숙종의 아저씨였어요. 이 아저씨는 황국 정치를 실시하거든요. 황국. 황국 정치가 뭔지 설명하기 전에 일단 숙종이랑 캐릭터 좀 설명해 줄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극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여자 주인공 장희빈이야. 이름 들어봐요. 장희빈. 장희빈 이미지가 어때? 여러분 딱 장희빈 들었을 때 예뻐. 맞아. 또 장희빈 예뻐요. 장희빈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예쁘다. 맞아. 우리나라 미녀의 대명사 장희빈이거든요. 그러니까 장희빈이 누구냐면 지금 보시면요 이게 역대 장희빈들이야. 배우들 역대 장희빈인데요. 숙종의 부인이었던 장희빈인데요. 장희빈을 했던 배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시대 제일 예쁜 배우가 원칙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김태희도 하셨고요. 이소연, 김혜수. 솔직히 선생님 이분들 잘 몰라. 전인은 아시고 선생님 말거든. 이때 이쪽 이미지도 안 나. 윤여정도 안 해. 다 안 해? 나도 안 이분을 몰라. 이 68년에 하셨던 분은 모르겠어. 나 태어날 시기 전이라서. 이분들 이렇게 그 시대 가장 예쁜 사람이 장희빈 역할을 했는데요. 이거는 약간 옛날 얘기 하나 하시면 숙종이 왕이 됐을 때 두 명이 부인 여러 명이었는데 이제 숙종과 관련된 두 여자가 있었어요. 장희빈과 인형왕후인데요. 누가 언니야? 장희빈이 59년, 인형왕후가 67년. 누가 언니지? 장희빈이 훨씬 언니인데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원래 숙종의 부인이 인형왕후, 왕족, 귀족, 당시 양반가 중에 정말 유명했던 양반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숙종이 인형왕후랑 결혼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이때 이미 숙종한테는 예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 궁녀. 그게 누구였냐면 장희빈이었습니다. 당시에 장희빈은요, 집안이 그렇게 좀 유명한 양반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냥 적당히 좀 잘 사는. 그래서 집이 뭐 기록이 하면 좀 어려웠다는 설도 있고 뭐 하여튼 어렸을 때 궁녀로 궁궐에 들어옵니다. 궁녀로 궁궐에 들어오니까 숙종도 뛴 거야. 그리고 얘 좀 이쁜데 그래서 장희빈이랑 숙종이랑 이제 알콩달콩 지내면서 숙종이 이때 왕후 인형왕후랑 지내는데요. 기록에 따르면은 인형왕후가 장희빈을 그냥 내가 저렇게 사랑하는 궁녀면은 소금으로 들여라. 그러니까 첩으로 들여라. 라고 해서 장희빈을 나중에 이제 희빈으로 준비하는데 여러분 지금 보면요 얘는 왕후고 얘는 빈이잖아. 저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필기 안 했어요. 왕이 있으면 정식 부인을 왕비라고 하잖아요. 왕비는 왕의 정식 부인이야. 그럼 뭘로 불리냐면 왕후라고 불러요. 왕후. 왕의 부인. 왕후. 근데 왕의 정식 부인이 아니고 그냥 후궁이라고 그러거든요. 후궁. 정식 부인은 아니고 그냥 왕과 같이 동침했거나 아니면 자식을 낳았을 때는 비인이라고 불러요. 얘가 권력 있습니다. 정식 왕비. 얘는 정식은 아니야. 왕과 결혼한 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희빈이 이때 장희빈을 두고 인형왕후가 있었어. 근데 이때 장희빈이 인형왕후를 몰아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인형왕후한테 문제가 또 있었어. 뭐였냐면 왕비면 지금의 시각은 달라요. 왕이니까 당연히 왕이니까 그 다음 왕의 일을 누가 필요해? 아들이 필요해. 왕비니까 당연히 누구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안쉽게도 인형왕후는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장희빈을 더 좋아하고 어차피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당시 숙종이 인형왕후를 폐위시키고
정식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중전을 만들어.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이영화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이거 잘 지내나? 이 장희빈이라는 여자가 되게 질투가 심한 거야. 자기가 다른 소금이랑 놀거나 다른 여자가 만나려고 이러고 다 차단해. 그래서 장희빈이 좋은 여자가 아니었구나. 이영화가 좋은 여자였어. 이영화는 뭐하지? 그래서 봤더니 이영화가 4시, 4시가 보러 갔더니 이영화가 보름달에 물 떠놓고 숙종 잘 지내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걸 본 거야. 숙종이 역시 이영화가 좀 착한 여자였어. 그래서 이영화를 다시 왕비로 복위시킵니다. 그리고 장희빈을 강등시켜버려요. 그랬는데 장희빈이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그리고 나서 숙종이랑 이영화가 알콩달콩 잘 지내는데 이영화가 밖에 생활을 좀 오래 했나 봐. 또 그때 힘들었나 봐. 그래서 이영화가 얼마 안 있다가 병벌을 죽습니다. 병벌을 죽었고요. 숙종이 너무 슬퍼해요. 내가 왕비를 이렇게 못 지내니 내가 죽었구나 해서 너무 슬퍼하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 어떤 소식이었냐면 장희빈이 이영화를 저주했다는 설이 들어요. 조사해 보니까 장희빈이 막 이영화하고 인형 만들어서 수사랑 막 이런 거 하고 이영화가 수사한다고 사살 쏘고 막 이런 걸 했대. 죽으라고. 얘 때문에 내가 다시 빙의됐잖아 죽으라고. 근데 숙종이 열받아가지고 너 때문에 이영화가 죽은 거잖아 이러면서 장희빈의 삶을 죽였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 조선 역사 이야기고요. 그래서 좀 약간 사랑과 전쟁이잖아 내용이. 그래서 드라마를 이렇게 많이 들었던 거야. 드라마를 소재로. 그래서 선생님이 어릴 때 딱 이걸 들었을 때 여러분 장희빈은 어떤 여자? 나쁜 여자. 이영화는 불쌍한 여자. 숙종은 모질이 막 약간 이런 이미지였어. 약간 모질이 막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거를 역사학자들이 제대로 뭔가 어떻게 봤냐? 숙종이라는 왕이 저렇게 무식한 놈이 아니야. 왜냐면 숙종이 왕이 된 게 몇 살이었냐면 14살에 왕이 되거든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아 적어. 14살. 중학교 1학년 때 왕이 된 거야. 저러면 보통 성인 되기 전이기 때문에요. 왕비가 되긴 정치하는데 숙종은요. 왕이 됐을 때 자기가 직접 14살 때부터 왕을 합니다. 그걸 어떤 신하도 반발을 못해. 왜냐? 숙종은 5살 때부터 왕교육을 받아. 5살 때부터. 어렸을 때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했던 왕이라서요. 신하들이 함부로 못 건드렸던 왕이야. 여기 이미 14살 됐을 때 왕권에 강화하면서 힘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애가 장희빈 한마디에 편지를 냈었을까?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알고 봤더니 얘가 이 두 여자를 이용한 거야. 어떻게 이용한 거냐? 잘 봐봐. 자, 잘 보세요. 자, 숙종이 즉위했을 때 한번 상황을 되돌아봅시다. 숙종이 즉위했을 때. 자, 숙종이 즉위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예성년대, 두 번째 예성년대인데 남인이 이겼다, 서인이 이겼다? 남인이 이겼습니다. 그럼 힘이 당연히 누가 세겠어? 남인이 훨씬 셉니다. 남인이 훨씬 세. 자, 이럴 때 숙종이 왕이 됐을 때 알아. 남인이 훨씬 세. 그리고 숙종이 왕이 됐을 때 숙종도 얘네 기분 나빴거든. 왜냐면 얘들은 왕권에 무시했잖아. 실제로 숙종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서인들 다 쓸어버려. 네가 감히 우리 왕족을 기만해 해서 14살짜리가 서인들을 철저히 탄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 힘이 너무 세. 힘이 세니까 숙종이 여기서 아차 싶어. 내가 너무 얘네를 밟았네. 자, 그렇게 되면 봐봐. 자, 권력이란 희소가 있다고 봅시다. 희소가 있으면 여기에 서인, 여기 남이 있던 거야. 근데 서인이 힘을 뺏는 순간 희소가 남한테 가. 이때 왕은 좋을 거야, 나쁠 거야? 왜 나빠? 맞아. 권력이라는 파이가 있으면 이걸 이제 남인과 왕이 나눠 뭐가 되는 거야. 왕의 입장에서는요, 얘네 둘이 수평을 이룬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이때 왕이 이걸 수평을 이뤄야겠다. 그럼 어떻게 이루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남인애들이 워낙 비가 막 온 거야. 근데 남인의 대표집에서 잔치가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 비가 오니까 음식에 막 비에 젖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음식이 비에 안 젖도록 천막을 쳐야 되는데 집에 천막이 없네. 조선에서 제일 품질 좋고 큰 천막 어디 있대? 맞아, 궁궐에서 왕께 최고잖아. 남인의 대표집의 잔치를 위해서 궁궐에 있는 천막을 왕의 허락을 씁니다. 이거 숙종이 알자마자 겁나 빡쳐. 감히 이게 한줄 보자보자 하니까 감히 내 천막 갖다 없어? 이 사건을 가지고 남인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서인이 증시는데요. 이때 서인의 대표 가문의 딸이 얘였어. 인형왕. 인형왕후는요.
서인 쪽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형왕후가 왕비가 된 것도 서인을 키워준 거야. 왜냐면 서인의 가문의 왕비를 뽑았어. 그럼 그 서인의 가문은 뭐가 되지? 왕비의 왕족이 되는 거야. 왕의 외가 쪽. 힘이 어떻게 돼? 강해져. 인형왕후를 발탁한 이유는 서인의 힘을 키우는 뜻이야. 그런데 서인의 힘을 키우다 보니까 또 서인이 너무 세.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장희빈을 왕비로 올린 거야. 서인 인형왕후가 폐위되는 순간 인형왕후의 겉은 어떻게 된 거야? 권력을 다 잃게 돼. 반대로 장희빈은 누구였냐? 얜 남인의 사람이었어. 장희빈이 그 왕비 된 순간 남인들은 뭐가 되는 거야? 왕의 가족이 되는 거야. 힘이 겁나 세져. 이때 얼마나 셌으면 장희빈의 동생들, 남동생들이요 권력 가지고 막 엄청 휘청이고 막 싸우거든요. 그거 가지고 막 부정부 저질러. 그래서 숙종이 장희빈의 동생들이 치면서 같이 친게 장희빈이야. 사형먹을 치료. 그리고 그럼 장희빈이 죽었으면 다시 누가 된 거야? 인형왕을 계속 보기시키고 보기시키고 장희빈 폐위시키고. 알고 보니까 숙종에 노라는 건 얘들이었던 거야. 여자들. 왔다 갔다. 서인이 필요하면 이응왕 키워주고 남인이 필요하면 장인이 필요하고 이걸 한 거야. 이게 숙종의 황목정신입니다. 황목정신 뜻이 뭐냐면요. 환, 환이 뭐냐면 도라를 갖다가 환자야. 구, 나라 붙잖아. 나라가 뒤집힌다. 즉 나라가 서인이 집권했다가 남이 집권했다가 또 서인이 집권했다가 이걸 반복한 거야. 이 황목정신의 배경. 내용. 숙종시대 때, 숙종이 분당의 대립을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한 사건이야. 분당의 대립. 그러면 당시의 서인과 남인들은 내가 살아남으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왕한테. 그걸 이용한 거야. 장희빈과 인형왕후를 이용해서. 그래서 분당의 대립을 이용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너무 싸움이 심해진. 싸움을 적당히 붙였어야 되는데 싸움을 너무 심하게 붙여. 이때 숙종이 어떻게 했냐? 서인 편 들을 때는 남인을 싹 다 입에 보내거나 사형시켜버립니다. 반대로 남인을 약화시킬 때는 남인 세력을 입에 보내거나 사형시켜. 즉 얘네가 안 거야. 뭘 알았냐? 우리 이번에 집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럼 우리가 집권하려면 상대방이 있으면 다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상대방을 아예 역사 속으로 없애버려야 돼. 상대방을 아예 철저하게 밟아야 그 다음 또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너무 얘네가 공포에 질린 거야. 한국정책을 바꾸고 나서. 그러면 상대방을 보복했고요. 그래서 저 상호 견제와 협조의 원칙 저게 깨집니다. 그래서 분당이 변질입니다. 분당의 원칙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분당의 변질이라고 합니다. 얘들 변질의 뜻이 뭐냐면 좋게 변했던 거 나쁘게 변했던 거. 그렇지. 생선이 변질되었어. 지위 자체가 변했어. 썩었어. 그 뜻이야. 분당이 이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숙종이 이렇게 권력하는 하면서 숙종이 시를 너무 잘 탄 거야.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한번 후드로 입에 보내고 한번 처형당하고 이런 거 공포에 질린 거지. 우리 다음에 권력 잡으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겪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의 강이 돼야 돼. 우리가 다 집권해야 돼. 쟤네를 아예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서 이 한번 정책 때문에 분당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예술 문제를 겪으면서 싸움이 좀 시작됐고 이때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처음 투혼을 했어. 근데 이때부터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좋은 정치 따위 필요 없어.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 여기에 현안이 됩니다. 그래서 분당이 변질이 됐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장희빈이 폐위됐다는 뜻은 장희빈이 남인, 인형왕 서인이야. 결국에 승자는 누구였지? 서인들이 지만 결국에 이 홍보정치를 겪으면서요. 마지막 한국 때 장희빈이 죽고 서인이 집권해. 이때 서인들 중에서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나뉘냐?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돼. 노론 애들 입장은 뭐였냐? 야, 우리 만약에 또다시 한국 또 일어나면 그 다음 남이 집권 우리 진짜 죽는다. 그러니까 아예 한국 자체가 없도록 남인을 싹쓸이하자. 이게 노론이야. 남인을 아예 싹쓸이버리자. 아니야. 그래도 분명히 강제의 원칙이 있잖니. 우리가 독재하면
정치는 썩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남인을 살려주자. 이게 토론. 노론과 소론. 그런데 이때 짚고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누가 집행했을 것 같아요? 항목정치를 적다 보니까 이게 대세가 됩니다. 노론이 집권해서 항목정치가 끝납니다. 이걸 수중도 알아. 지금 누구의 힘이 너무 키워졌다? 노론.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노론의 힘이 너무 세면 왕권은 어때? 약해. 왜냐하면 나 말고 왕의 제일 아까 말했듯이 권력이라는 시소가 있으면 왕은 딱 여기 위치해야 돼. 만약에 시소가 평이 아니고 한쪽으로 기우는 순간 여기 있는 애가 왕이랑 싸우는 거야. 권력을 주고.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수평을 맞춰줘야 돼. 그래서 이때 수평이 이걸 합니다. 세 번째 성. 딱 두 줄만 써 끝냈겠다. 삼성책입니다. 삼성책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볼 건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인재를 고루 뽑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배경. 삼성책을 실시한 배경은요. 당시에 분당, 정치적 분당이 변질 싸웠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상호 변제가 아니라 너네 다 죽어, 우리 살아날 거야, 너네 죽어가면 서로 정치적 싸움이 너무 싫어졌다. 왕의 입장에서 하나의 당이 집권을 하면 왕권이 위협이 되니까 왕의 입장에서 인재를 고루 뽑아서 세력 균형을 맞춰야 돼. 그래서 함께 평평론입니다. 평론인데요. 숙종 때 분당당, 즉 정치적 당끼리 세력을 균형 맞추도록 한 거예요. 자, 분당끼리 세력을 맞추려면 어떻게 할까? 하나의 당을 아예 새로 만들어서 맞아. 지금 노론이 세니까 노론 말고 다른 당을 만들면 돼. 그런데 이때 만들 필요가 딱히 없어. 왜냐면 이때 당은 세 개였거든. 남인, 서인 두 개여서 노론, 소론이었어. 소론. 당이 몇 개야? 세 개야. 얘네가 지금 힘이 겁나 세. 수종이 키워놨어. 한국정치로. 그러니까 수종 입장에서는 쟤네 약하게 하려면 누구 키워주면 돼? 그렇지. 소론. 남인. 얘네 키우면 돼. 그러면 얘네 키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응? 얘는 합쳐. 그것도 있고. 얘가 그것도 못 합치겠대. 얘는 힘 약하시고 얘는 힘 강하시는 방법. 죽여? 혹시 죽일 수 있는데 죽이면 잔인하잖아. 맞아. 얘네 쪽에서 신화를 덮고 오는 거예요. 즉 남인과 소론 쪽에서 신화를 덮었고요. 얘네한테는 이제 뽑으면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주요 관직자리가 100석 있으면 얘네 30, 얘네 30, 얘네 40. 이것도 얼마나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분당한 세력 균형을 위해서 여러 당에서 인재를 고르게 뽑는다. 이게 평책이라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수총은 이걸 하다가 곧 죽고요. 그 다음 왕이 영조인데요. 영조 때 이게 거의 왕기가 돼요. 물론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사극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숙종이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진짜 이런 게 한국 정치가 알려지기 전까지 숙종의 이미지는 딱 이 이미지였어. 유유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장인이 하면 너무 막 이런 약간 이런 얘기였는데 최근에 숙종 캐릭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강력한 왕권. 정광열 아저씨가 연기했었고요. 최근에 또 숙종 연기한 최근에 가장 센터 드라마 중에 숙종했던 캐릭터가 누구냐면 최민수 아저씨가 있었어. 강력한 카리스마. 최근에 약간 숙종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가 있다는 점 하면서 오늘 역사는